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인벤티지 랩인데요.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치고 막 폭발적으로 오르는 게 이제 기사가 나서 그렇죠. 24일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한테서 연락이 오고 있다. 근데 뭐 아시아 퍼시픽 노보노디스크에서 연락이 왔다가 US 노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죠 결국. 그래서 1차 미팅을 진행한 후에 뭐 또 추가적인 미팅도 하고 그 대놓고 얘기를 했죠, 아예. 근데 실제로도 뭐 노보노디스크가 유력해 보이고 그래서 IBL 페퍼 플루이딕 이 펩타이드의 경구화에 특화된 기술이다 보니까 세마글루타이드뿐만 아니라 티르제파타이드 이건 이제 일라이릴리의 비만약 제파운드죠. 마운자로는 이제 당뇨 치료제고 물론 현재 임상 단계에는 다른 펩타이드 기반 경구약에도 적용할 수 있어. 이제 제가 조사한 걸로는 티르제파타이드에는 그렇게 쉽게 되기는 어려운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성공한 기술이 그게 이제 페퍼 플루이딕이에요. 펩타이드 퍼미에이션 옵티마이제이션. 그 약물 주변을 투수한 흡수 촉진제로 둘러싸서 장 점막 투과성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다. 그래서 코팅을 보호 코팅을 하죠. 약물이 분해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장에서 필요한 순간에만 약물이 방출되게 조절을 한다. 그래서 뭐 GLP-1 계열 당뇨병 약이고 이제 경구로 한다는 게 중요하죠. 위에서는 보호하고 분해가 안 되게 장에서는 강제로 흡수시킨다. 그래서 기존 경구 펩타이드 기술은 단순 위산 저항 코팅인데 이거는 다단계 방어 장점막 투과를 촉진한다. 소장세포 간극을 일시적으로 높여서 약물이 혈류로 더 쉽게 이동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흡수율이 기존의 경구 기술은 낮았는데 이게 이제 비글견 개에서 높게 나와서 난리가 났던 거고 다양한 펩타이드 약물의 적용 가능성이 있고 그게 이제 IBL 3027 최근에 전 임상 완료했는데 이제 그 기사가 난 다음에 난리가 났죠. 글로벌 빅파마 특히 베링거 인겔하임 등에서 관심을 가지는 상황이다. 근데 이거는 뭐 팩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챗 GPT가 지 혼자서 얘기한 거라. 그래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조사하면 인벤티지 랩이 약간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유력한 거는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확정적 단계 1레 릴리의 오르포글리프론 시총이 뭐 천조에 육박하는 회사가 그때 14%인가 올랐죠. 그래서 기전을 보면 GLP-1 단독이에요 다. 근데 바이킹만 빼놓고 바이킹은 이중작용 펩타이드예요. GLP-1과 GIP. 근데 이게 더 이제 앞선 거고 진보된 거고. 근데 이제 차이점이 이거는 소분자로 한다는 거죠. 소분자를 흡수가 용이하다. 그리고 메세라는 뭐냐면 D&D 파마텍이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임상 2비상을 진행 중이고 베스퍼 1이라는 이름으로요. 어, 바이킹도 앞서고 있고 펩타이드와 자체의 흡수 촉진 기술 3상 진행 중이고 일레일릴리는 인벤티지 랩은 일상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준비 중 메세라는 2비상 진행 중 바이킹은 2상 진입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데이터가 이제 압도적이에요. 체중 감소가 14에서 15%. 일라이릴리가 주사제급이다. 인벤티지 랩은 이제 인간은 미약인이고 메세라는 12주간 위약 대비해서 11.3% 최대 20% 체중 감소 환자가 존재한다. 근데 이제 좀 평균적으로 이게 높은 것 같고 바이킹은 4주간 5.3% 흡수 난이도가 매우 낮다.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되면 좋은 거니까 이게 이제 좋다는 거죠. 이건 중간. 상업화가 이게 중요한데 빠르면 25년, 26년. 그러니까 내년으로 보면 되고
기술 리스크가 매우 낮다. 그러니까 제조가 쉽다는 거. 이게 좋은 거죠. 최초 상업화 될 수 있는 경구 소분자. 상업화 인벤티지 앱은 28년, 메사라는 27년 전후. 기술 리스크는 인간 임상 미약인. 메사라도 낮고 바이킹은 중. 근데 데이터는 좋으나 단독 GLP-1 한 개 메세라인데 이거는 이따 다룰 건데, 그래서 성공 가능성은 오르퍼 글리포론이 높고 메세라도 임상 2비상이니까 가을에 이제 3상 들어갈 거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와야겠죠. 근데 이것도 상이에요. 바이킹도. 근데 플랫폼, 그러니까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이중작용 펩타이드, GLP-1과 GIP, 대사 조종까지, 지방 대사 조종까지 활발히 일어나니까 더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금 초라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인벤티지 랩이 시총이 아직도 3천억대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점인 거죠. 시총이 작으니까. 그래서 소분자 GLP-1 수용제 작용제로 경구 흡수 후의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낮다. 난이도가 높으면 나쁜 거죠. 그래서 주사제 못지않은 임상 결과를 이미 확보했고 상업화 시기가 가장 빠르다. 그래서 글로벌 메가 블록버스터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성공 가능성은 확정적이고 기술 리스크 0에 가깝다. 진짠가 이거? 챗 GPT가 이제 뻥을 진짜처럼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뭐 팩트에 가까운 것 같고, 메세라는 DD02S, D&D 파마텍이 이제 애로 한 거를 쓰고 있는 건데, EA 임상에서 위약 대비 11% 이상 감량. 그러니까 인원이 좀 적은데 인원을 늘리는 거죠. 이 비상은. 성공 가능성 상당히 높고 임상 데이터로 입증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메세라도 이제 바이오텍인데, 어, 이제 이거죠. 이거 여기서 나온 게 뭐 어느 하나가 이제 시장을 독점하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시장이 커지니까 이제 뭐 효과도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다 잘 팔리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킹은 VK2735 경구형인데 GLP-1과 GIP 이중작용. 그래서 일상에서 4주간 체중 5.3% 감량. 근데 이게 사실 5.3%니까 작은 것 같지만 4주잖아요. 한 달에 5.3%.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러면은 80kg 나간 사람은 4kg잖아요. 그럼 두 달이면 8kg. 뭐 두 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 정도면 강력하고, 다만 이상 임상에서 얼마나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성공 가능성 상, 강력한 후보지만 장기 효과 이제 이상에서 검증해야 되고, 인벤티지 랩은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고 근데 인간 임상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위가 일라이 릴리, 2위가 메세라, 3위가 바이킹. 이중작용제. 아직까지는 인벤티지 랩이 기술을 우수하나 인간 임상 결과가 미확인이다. 그럼 GLP-1 단독이 왜 한 개냐? 일라이 릴리와 인벤티지 랩 메세라인데 요거는 이제 일라이 릴리는 좀 다르긴 합니다. 단독 작용제는 주로 식욕 억제, 위 배출 지원, 인슐린 분비 촉진, 혈당 조절인데 지방 대사 조절 기능은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GIP나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이기 때문에 이 GIP가 없는 거죠. 근데 릴레이의 티르제 파타이드나 이중작용이죠. 바이킹의 VK2735처럼 GLP-1과 GIP 또는 GCG 이중작용제가 체중 감량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일레아 릴리는 이제 3중 작용제까지 개발 중이죠. 그래서 세마글루타이드는 15%, 이것도 사실 대단하죠. 티르제파티아인은 22%. 그러니까 강력하죠. 메세라는 10에서 12% 수준. 그렇지만 가벼운 비만, 주사기피증, 식전 복용이 편한 경구제 등 틈새 시장 포지션이 중요해집니다. GLP-1 단독도 뭐
근데 비교했을 때 좀 빠지지만 하나만 팔리지는 않을 거다. 뭐 가격을 뭐 이렇게 좀 경쟁력 있게 하던가 뭐 그렇게 하겠죠. 근데 릴리의 오르포 글리프로는 그럼 특별하냐? GLP-1 단독인데 오르포 글리프로는 15% 가까이 기록을 해서 체중 감량이 이례적이다. 릴리는 소분자 구조 최적화가 수용체 지속 결합성 조절로 이 한계를 뚫었다. 효능이 이미 주사제급이다. 그리고 소분자 구조로 흡수 문제가 없다. 펩타이드처럼 장 점막을 억지로 통과시킬 필요 없다. 그냥 흡수된다. 그리고 복용 편의성과 수능도 중요하죠. 하루 일정 식사와 무관한 복용 가능. 그래서 막 30분 동안 뭐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이제 그게 이제 좀 짜증나죠. 그 상업화 시점도 가장 앞서 있다. 이미 3상 중 25, 26년 미국 출시 유력. 알약이 작고 싸고 장기 복용 시 환자 수능도 복약 수능도가 높다. 그래서 주사제나 펩타이드 기반 경구제보다 복용 탈락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줄여서 이제 다시 보면 노보노와 일라이릴리아 인벤티지 랩을 다시 보면은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일라이릴리아 인벤티지 랩 두 군데뿐이다. 왜냐면 노보노디스크의 레벨서스는 경구제 성공으로 평가받지를 않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보노가 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주가도 이제 그거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보노에서 사갖고 임상, 일상, 이상 다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뭐 협상을 하고 있겠죠. 가격 맞추고. 그래서 오르포 글리포론과 IBL 3027 비교를 해보면 뭐 단독작용. 근데 이제 소분자 약물 종류가 소분자고 이거는 펩타이드고 투여 방식은 매일 1회인데 주 1회 복용 목표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고 식사와 무관하게 그래서 뭐 빠른 진입을 이미 했다. 그 소분자 기반 매일 복용 빠른 임상 진행 세마글루타이드 기반만큼은 아니다. 근데 IBA 3027은 주 1회 근데 이제 소분자 기반 GLP-1과 펩타이드 기반 GLP-1이 차이가 뭐냐? 이제 복용이 편의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지 이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탄소, 수소, 질소 위주 단순 화학 구조예요. 근데 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이 연결된 사슬 형태 단백질 조각이다. 그래서 500달턴 이하 크기도 더 작고 그래서 경구제 만들기가 쉽고 위산 소화 효소에 잘 견디는데 얘는 이제 위장관에서 쉽게 분해된다. 제조 비용도 저렴한데 얘는 복잡한 합성을 하기 때문에 비싸고 약물 전달은 혈액 세포로 침투 쉬운데 얘는 이제 특수 전달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펩타이드는 물이랑 반응하면 끊어지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위에는 물산 효소가 있는데 펩타이드 결합은 깨지기 딱 좋은 환경이다. 그럼 왜 펩타이드는 그럼 합성도 어렵냐? 아미노산 하나하나를 정확한 순서와 방향성으로 연결해야 되고 접히는 구조까지 의도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작용하고 소량이라도 만들려면 자동화 고정밀 장비 고가 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펩타이드는 제조 원료 비용이 비싸다. 약물 안정성이 떨어진다. 경구제와 어려움. 이렇게 보면 좀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펩타이드는 수백 개 아미노산이 순서대로 연결된 사슬 구조고 구조가 3차원으로 접히고 꼬여서 더 복잡하다. 그래서 소분자는 레고 블록 하나 간단한 부품이라고 그러면 펩타이드는 조립된 레고 자동차다. 구조 순서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포 글리프론이 좋다는 거죠. 그 생산 비용도 저렴해서 그래서 합성화학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식사와 무관하게 복용 가능, 편의성이 매우 높다. 운송 보관이 쉽다. 냉장 보관은 필요 없다. 글로벌 대중시장 공략 유리하다. 복용 방식이 단순해서 알약으로 보험수가 협상에 유리하다. 단점은 새로운 화학 구조라서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고
주사제보다는 약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약물이니까 이제 병원은 보수적이죠. 신뢰 형성에 시간이 필요하다. 구조 특허를 단단하게 걸 수 있어서 일단 성공하면 15년 이상 독점 가능하다. 근데 이제 다른 복제 약물 리스크가 있다. 근데 펩타이드 기반 GLP-1은 상업성 장점.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 기반이어서 체중 감소 효과 검증이 완료돼 있다. 주 1회 복용 가능성. 그러니까 의료진 신뢰도가 높다. 왜냐하면 이미 주사제로 성공한 세마글루타이드와 동일 성분이다. 어, 경구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리스크, 제조 비용, 요거는 이제 좀 리스크죠. 근데 이제 팔면 되니까 인비디지 랩은 복용 조건, 대량 생산 때 이제 냉장 보관 이런 게 이제 좀 관리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 제형 특허, 경구 전달 기술 특허로 보고 근데 이것도 경쟁사들이 구조를 살짝 바꿔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미투 제품이죠. 회피 특허 가능성.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한 거고 그 의료진 신뢰도가 이제 좀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요령이 있겠죠. 어, 근데 이제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장기 부작용 리스크. 이제 이거는 좀 저도 염려가 될 것 같아요. 어, 저 비만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싸고 편하고 빠르게 시장 공략 가능하나 장기 안전성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검증이 돼 있다 펩타이드는. 근데 이제 완벽한 효능과 시장 지배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 전임상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고 인간과 동물은 기관 구조와 흡수 메커니즘이 다르다. 사람 위장에서 약물이 예상보다 더 분해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효능이 떨어지는 거고 소장 흡수율이 동물보다 낮을 수 있다. 대량 복용 시 위장관 부작용, 구토, 복통 인간에게 심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게 짜증 나는 거죠. 생체 이용률이 동물보다 인간에서 낮아질 가능성. 그 사람 임상 일상에서 확실히 검증이 돼야 된다. 일라이릴리는 소분자를 왜 선택했나? 경급수 용이성, 복용 편의성 극대화, 그 제조 비용과 대량 생산 용이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특허 플랫폼 장악력 강화, 펩타이드는 특정 구조 보호가 어렵다. 비슷한 변형 구조 10개가 개발되는데 소분자는 화학 구조 특허로 장기 독점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구도는 노보노의 디스크와 세마글루타이드 기반 펩타이드 주사제, 경구제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인벤티지 랩을 사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사온다는 게 이제 확정된 건 물론 아니고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티르제 파타이드 주사제에 이중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유리해 보이고 오르포글리프론 소분제 경구제 양 방향. 그래서 일라이 릴리는 기술 난이도가 낮고 상업화가 쉬운 쪽 소분제 경구제를 선택했고 경구제에서는요. 이미티지 랩은 기술 난이도가 높지만 차별화된 주 1회 복용 펩타이드 경구제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제 노본의 입장에서는 야 요거 사다가 빨리 임상을 진행시키고 싶겠죠. 그게 이제 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대표가 인터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어, 주가가 이제 폭등을 한 거고 뭐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좋고 예 감사합니다.